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뇌와 지능에 대해서 궁금해서 뇌가 크면 클수록 더 똑똑할지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연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글도 좋고 교과서도 좋고 기본적으로 신경과학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우선 해봐야겠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인류의 최전방,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보기 위해서 논문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쳤을 때 어디서 이 내용을 검색하면 제일 좋냐면은 처음에는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콜라에서 해당되는 주제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나오는 결과 중에서 리뷰 논문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리뷰해서 요약해 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리뷰 논문을 보면 용이하고 그 중에서 특히 최신에 나왔고 인용이 많이 된 리뷰 논문을 보면은 마치 교과서를 보듯이 최신의 연구 성과들이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편의 논문을 볼 필요 없이 논문 한 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주제를 잡을 때 굉장히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소스로든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드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논문을 찾기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구글 스콜라에서 먼저 최신 리뷰 논문부터 찾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스콜라에다가 본격적으로 검색을 하기 전에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뇌가 크면은, 뇌는 지능을 담당할 테니까 뇌가 클수록 똑똑하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게 될 텐데, 검색해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나의 가설, 뇌가 크면 더 똑똑할 것이다. 요걸 검증을 하는데 이 내용이 간단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뇌가 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이 가설을 과학적으로 바꿔볼게요. 뇌가 크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은 커다란 솜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조그만 돌멩이가 있어요. 크기로 보면 지금 솜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솜이 큰가요? 밀도를 생각해보면 돌이 훨씬 무거울 겁니다. 그러면 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크다라는 이 애매한 말을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뇌가 크다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전체 뇌의 부피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전체 뇌의 무게를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뇌라고 볼지언정 이걸 부피로 볼 수도 있고 무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뇌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의 뇌가 있다고 쳤을 때 대뇌도 있고 소뇌도 있고 척수도 있어요. 뇌관도 있고 이 중에서 어디까지가 뇌라고 정의할지도 과학적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척수만 빼고 뇌관이랑 소뇌를 다 더한 것도 뇌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 혹은 우리의 지능이랑 연관되었다고 알려진 대뇌 피질 쪽만을 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뇌 피질 중에서도 특히 더 지능이랑 연관이 있는 전두엽 쪽만을 뇌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크다라는 것도 정의를 해줘야 되고 뇌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정의를 해줘야지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요걸 넘어섰다고 칠지언정 우리가 실제로 요 뇌 부피를 재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잴 수 있는 머리 공간 두 개 강의 크기를 대신 지표로 잡을 수도 있고, 혹은 두 개 강을 재려 그래도 우리가 두개골을 까고 봐야 되니까 요 머리 겉에 있는 두개골 뼈의 크기를 잡을 수도 있고, 혹은 머리 둘레를 뇌 크기로 대신 잡을 수도 있겠죠. 혹은 단순히 크기가 아니고 뇌에 있는 세포들이 지능이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뇌 크기가 아니고 뇌를 실제로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숫자를 계산을 하거나, 혹은 뇌 부피랑 무관하게 세포 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거를 지표로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플하게 뇌가 클수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능과 연관되어 있는 지표가 어디이며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단순한 크기인지 세포의 수인지 세포의 밀도인지 같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들을 실제로 내가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뒷부분 똑똑하다라는 것 역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똑똑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IQ라고 하는 지능 지수가 있어서 좀 다행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IQ라는 게 없다라고 쳤을 때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거냐, 수능 성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특정한 시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험을 치게 할 거냐, 혹은 SAT 성적을 가지고 할 거냐 하는 등의 똑똑하다라는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지표, 예를 들어 수능 성적이 높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나요? 실제로 생활해 보면은 다른 똑똑한 사람들도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매한 것들, 진짜 일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정의를 해줄 거냐, 또는 어떻게 정량화를 해줄 거냐 같은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자, 우리가 뇌의 크기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 전체 뇌를 잡기로 했다거나, 혹은 대뇌만을 잡기로 했다거나, 혹은 전두엽만을 잡기로 했다거나, 어떻게든 정의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크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지 역시 정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MRI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찍어가지고 전체 부피를 정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MRI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의 뇌의 크기와 지능지수는 우리의 관심사였는데, 그렇다면 이 MRI가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측정을 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시절에는 머리 둘레 같은 걸로 대신 재거나, 혹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뇌를 꺼내서 쟀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뇌를 꺼낼 때 그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쪼그라드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뇌의 크기가 과연 실제 뇌의 크기냐라고 하는 의문 역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옛날 방식으로 사람을 고정하고 뇌가 그러면은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쪼그라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꺼낸 뇌의 크기와 지능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 결과가 되는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과연 옛날 사람들은, 기존의 석학이랑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논문 검색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연구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견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본인의 주제를 잡기 전에는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검색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글 스콜라에다 검색하기 전에, 검색할 때 보면은 논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논문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논문이 많이 나오면은 일단 이렇게 물반 고기반인 상황이죠. 굉장히 많은 양의 논문이 나오니까 아무거나 잡아다가 읽어도 되고, 요런 거는 최신 리뷰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주제라는 건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 이 레드오션 틈에서 누구나 다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찾아내기가 비교적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반면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뭐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거나 논문도 거의 없고, 전 세계에서 연구하는 그룹이 막 2명, 3명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암벽을 등반하듯이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밝혀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대신 이 분야는 일단 공부해서 레벨 세팅만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주제나 잡아서 써도 논문이 되기 때문에 블루오션 마냥 쾌적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간에 일장일단이 되는데, 연구를 아직 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기존의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것 분야의 공부를 시작해야지 남들이 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배워나가기가 좋은데, 점점 본인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록 그 분야의 논문이 없으면은 더 좋아하게 돼요. 아무거나 밝혀도 그게 다 논문이 된다는 소리니까. 하지만 초보일 때는 아무래도 맨바닥에서 남들도 못하는 걸 하기보다는 남들이 잘 알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고 유리합니다.